가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126쪽부터 142쪽까지 질문 받고요. 오늘 2차 방정식 마무리 합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그냥 126쪽 개념 쪽부터 그냥 쪽수 써놓으니까 그 뒤로 넘어가면서 자기가 이제 해당하는 문제들 변형 발전이 있으면 골라서 풀어오시면 돼요. 선생님은 물론 126쪽부터 줬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숙제하는 건 128쪽부터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128쪽의 변형 발전 중에 질문이요. 없습니까? 오늘은 다항식부터 2차 방정식 초반까지로 냈어요. 자, 129쪽 질문 있을까요? 129쪽. 130쪽 없고 넘어가서 132쪽. 없습니까? 133쪽. 134쪽. 오, 좋아. 그 다음에 가우스 넘어가고 활용 넘어가고 쭉 넘어가서 140쪽. 141쪽. 진짜로? 142쪽. 오늘 마지막 페이지. 없습니까? 그럼 287번이요? 자, 287번 질문 잘하셨어요.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한 번쯤은 설명해 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일단은 그 문제에 우리가 배운 내용은 다 있어요. 뭐냐면 먼저 K값에 관계없이. 아까 어떤 친구가 질문하긴 했는데 그걸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또는 중근 대신에 완전제곱식이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같은 말이니까 중근을 갖는다. 완전제곱식이 된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꼭 학생들 중에 그래도 조금 생각 있는 친구들은 와서 뭘 질문하냐면 선생님 이런 문장이 있으면 얘는 일단 선생님이 K값에 관계없이면 항등식이라 그랬으니까 풀이가 뭐예요? K로 묶는다예요. 그리고 중근을 갖는다라는 건 결국 우리가 판별식을 써야 되니까 얘는 판별식이 0이다인 거예요. 그럼 이제 애들이 뭘 질문하냐면 둘 중에 뭐부터 해야 돼요, 선생님? 먼저 K로 묶은 다음에 판별식을 써야 돼요. 판별식 쓴 다음에 K로 묶어야 되라면 순서는 판별식이 1번이고 K로 묶는다가 2번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따라서 그 식을 먼저 판별식부터 써볼게. 2K 플러스 A의 제곱. 2K 플러스 A의 제곱. 자, 얘는 홀수 공식이죠.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에 그 뒤에 X제곱. 그 다음에 그 뒤에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B. 얘가 0이더라 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K값에 관계없이라 그랬으니까 얘를 전개했을 때 분명히 K의 제곱에 관해서 또는 K에 관해서 K가 없는 걸로 한번 구분해내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 여기가 X제곱이 아니라 K제곱이네. 자, 그럼 시작할게. 4K제곱 마이너스 4K제곱이니까 2차는 애초에 나오지 않아요, 선생님. 그렇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4AK인데 K로 묶었으니까 4A가 나올 거고 여기 하면 플러스 8K인데 K로 묶었으니까 플러스 8. 그 다음에 여기 K 없는 거 A제곱 나올 거고 이렇게 플러스 4B가 나오겠다라는 거야. 그럼 K값에 관계없이라는 건 여러분 결국 K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0 됐으면 좋겠어 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0, 여기도 0이 될 수밖에 없어. 따라서 4A 플러스 8이 0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가 결국 제곱하면 4니까 4 플러스 4B가 0 되려면 B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다. 문제에서 뭘 찾아달래? A 플러스 B값 찾아줘.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답이 나온다. 좋은 질문이었어. K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나오면 항등식이니까 K로 묶는다고. 중근을 갖는다면 판별식인데 판별식 다음에 K로 묶는 게 문제풀이 순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러면 일단 요 책 갖다가 그냥 바로 개념진도 나갈게요. 자, 요 다음 이제 2차 방정식 근과계수의 관계인데요. 2차 방정식 근과계수의 관계 모르는 친구들은 없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도대체 근이랑 계수는 어떤 관계가 있지? 줄여서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주고 그 근 자체가 바로 뭐일 때 선생님 알파와 베타를 가져요 라는 거야. 물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2차 방정식이라 그랬으니까 절대 a는 0 되면 안 돼요. 0이면 애초에 깨질 거니까.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뭐다? 부호 조심하자.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뭐다? a분의 c. 요거 조심하자 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우리 여기서 그냥 이제
플러스 알파 정도로 더 배워봅시다. 뭐냐면 우리 3차 방정식도 유일하게 근각계수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해놓고 이놈의 근 자체가 알파 베타 감마, 그러니까 이 알파 플러스 베타고 얘는 알파 베타라면 얘 자체는 뭐가 되겠어? 근이 3개니까 세근의 합이라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고 쓸 수 있겠죠. 얘는 뭐가 나옵니까?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근의 곱은 뭐 나오죠? 알파 베타 감마는 첫 번째 거분의 마지막 건데 조심해야 될 거 있어. 2차랑 어떻게 보면 3차는 구조는 똑같아. 첫 번째 거분의 마지막 번째 거, 첫 번째 분의 마지막 번째 구조는 똑같은데 3차는 맨 끝에 마이너스 붙는다는 거. 그 다음에 3차만 유일하게 고유하게 갖고 있는 게 바로 2개씩 곱해서 더한 것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일명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도 있는데 그건 바로 첫 번째 거분의 세 번째 거고 부호는 그대로 갖고 간다라는 거. 그래서 2차를 알면 당연히 3차는 부록처럼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조심할 건 뭐다? 곱하기. 그리고 얘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거. 이 두 개만 조심하면, 왜냐면 이건 부호는 똑같아. 첫 번째 거분의 두 번째 거, 첫 번째 분의 두 번째 거고 부호도 마이너스인데 곱하기와 얘만 고유하게 갖고 있는 거 3차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선생님 그러면 4차 방정식도 혹시 근각계수의 관계 있나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근각계수의 관계는 3차까지만 통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가끔가다 이제 선생님들이 뭘 가르치냐면 두근의 차를 가르치는 문제들도 있거든. 얘도 마풀 교과서도 두근의 차를 알려주잖아. 이거 외우지 마세요. 두근의 차 공식까지는 굳이 우리가 구할 필요 없고요. 선생님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요 두근의 차를 구하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곱셈 공식 쓰시면 돼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해서 얘 찾으면 된다라는 거지. 근데 조심하실 게 있죠. 결국에는 이 값이 어떤 값이 나왔다고 칠게. K라고. 그럼 우리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제곱한 게 K니까 결론적으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두 개를 가져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라고.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루트 K일지 마이너스 루트 K일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말 그대로 알파와 베타의 크기가 딱 결정한다. 따라서 알파와 베타의 크기가 먼저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알파가 베타보다 커. 근데 얘네들은 다 양수래. 그럼 당연히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선생님 오히려 베타가 알파보다 크대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얘도 양수 쪽에서 판단이 나왔어. 그럼 당연히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음수일 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지막에 뿔마일지 누가 결정한다? 문제에서 준 알파 베타 크기 갖다가 결정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근데 조심하실 거 하나 있어. 우리 저번에 했던 말 기억하나? 우리가 결국엔 얘들아 이 알파와 베타를 찾으려고 그러면 첫 번째 인수분해 되면 뭐라 그랬지? 땡큐요.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부터 먼저 하라 그랬지? 판별식. 그래서 판별식을 썼더니 0보다 크다가 나왔어. 그럼 이제 무슨 공식 써도 돼? 근의 공식 써도 되지. 근데 내가 했던 말 기억하는 친구 있나? 근의 공식은 언제만 쓸 수 있죠? 근의 공식 아무 데나 다 쓸 수 있어요? 안 돼요. 근의 공식 자체는요, 이 A, B, C 개수가 모일 때만 쓸 수 있죠? 바로 실수일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 제가 이 근각계수의 관계도 제가 혹시 이런 문제에 쓸 수 있나요? 라는 거야. 막 앞에 허근을 갖고 있어. 이렇게 시작하는. 이것도 결국에는 근각계수의 관계 쓸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허수를 만약에 개수로 갖고 있는 거는 우리가 저번에도 배웠지만 안 된다. 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소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 자체는 근의 공식도 못 쓸 뿐더러 근각계수의 관계도 못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써 있죠.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실근일 경우. 근데 맨 끝에 봐봐. 맨 끝에 주의에 뭐라고 써 있냐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과 곱은 두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관계없이 구할 수 있지만 두 근의 차는 두 근이 모두 실수일 때만 쓸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엔 요 차도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제가 2번은 굳이 안 할게요. 2번은 여러분들이 벌써 어디서 하고 있었냐면요. 인수분해 파트랑 우리 곱셈 공식에서 벌써 했었어요. 다항식의 연산에서. 우리 뭐였냐면 혹시 이 문제 기억나? F1은 0, F2도 0. 우리 이거 어떻게 세웠지?
어떻게 1이랑 2를 넣었더니 0이 나왔대. 그럼 이건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함수에다가 k를 넣었더니 0이 나온다. 그럼 우리 이거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바로 이 fx식의 근이 k다라고 확정을 지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세울 수 있냐? fx가 x-k를 인수로 갖는다 라고 확장할 수 있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 f1도 0이고 f2도 0이면 fx가 2차라는 전제하에는 fx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다? 쟤는요 x-1과 x-1을 인수로 갖고 있어요. 단 최고차 함계수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k라고 써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곱셈 공식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기서 부록으로 뭘 배웠냐면 선생님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얘가 3이고요. f2도 3이래요. 그럼 이건 큰일 났죠. 왜? 여기가 0이 아니니까 얘처럼 근으로 갖는다, 즉 인수로 갖는다라고 말 못하겠네요. 그쵸? 못해요. 여기가 는 0이어야지만이 그걸 인수로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가 는 3이고 는 3일 때는 그럼 얘는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그럼 대부분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대부분 한 10명 중 9명은 어떻게 푸냐면 선생님 fx가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야. 최고차항은요? 1이라고 해줄게. 그럼 애들이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세워요. 일단 1차항하고 상수항을 미지수로 둬요. 그럼 고은아 모르는 문자 몇 개야? 2개지. 그럼 넌 식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해. 우리 수학에서 모르는 문자와 식의 개수는 똑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다 1 넣었을 때 3, 2 넣었을 때 3에서 연립을 통해서 A, B를 찾는 거지. 근데 그게 틀린 풀이는 아니고 이렇게 풀면은 남들 2문제 풀 때 혼자 1문제 풀고 있는 거야. 이 대부분은 특히 시간이 부족하거든. 근데 그러면 제가 F1은 3, F2는 3 갖다가 얘처럼 뭔가 쉽게 바로 뭔가 이렇게 인수분해 근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된다는 걸 어떻게 사용할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하면 방법은 하나야. 이 3을 반대로 넘겨. 그럼 이 문제는 갑자기 어떻게 바뀌냐면 F1 빼기 3은 0, F2 빼기 3은 0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제 는 0, 는 0이 다 됐어. 그럼 이제 나는 F1 빼기 3은 0과 F2 빼기 3은 0 이거 갖다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fx 빼기 3은 0. 선생님 왜 1과 2 대신에 x라고 썼어요? 요 x에는 1이랑 2를 넣을 수 있으니까 이 자리를 미지수 자리로 바꿔버리면 fx 빼기 3은 0을 만족하는 요 x값이 바로 1과 2야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 fx 빼기 3은 x-1과 x-1을 인수로 갖고요. 최고차 함계수가 k면 k라고 써주면 된다라는 거네. 그럼 우리는 fx를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다? k 곱하기 x 빼기 1, x 빼기 2, 3이 넘어와서 플러스 3으로 이렇게 해서 fx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가 아주 이쁘게 는 0으로 나오면 바로 인수분해 통해서 fx를 구할 수도 있지만 여기가 는 0이 아니어도 그 는 숫자가 똑같게 나오면 얘네들이 똑같으면 반대로 넘겨서 는 0 만들어서요. 결국엔 fx 빼기 3은 1과 2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게 지금 2번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요거는 뭐 뒤에 문제 풀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 자, 3번도 똑같습니다. 3번도 제가 했던 말 하는 거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 봐볼게요. 147쪽에 얘들아 147쪽에 4번에 별표 100만 개 쳐. 그 개념에 이거 있잖아요. 심화반밖에 못해요. 이거 있잖아. 이거 심화반만 유일하게 다루고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웬만해서 선생님은 응용반, 개념반 애들한테는 야 이거 4번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지 마. 너네들은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라고 하고요. 심화반 애들은 이걸 좀 디테일하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껏 알고 있던 걸 제가 한번 깨트려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 복소수 파트에서요. 복소수에서 어떤 Z라는 놈이 A 플러스 BI라고 나오면 우리는 바로 무조건 Z 바를 뭐라고 했어요? 켤레근이니까 A 마이너스 BI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죠. 그러면 우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 선생님, 어떤 한 근이 A 플러스 BI면요. 다른 한 근은 얘 켤레근 A 마이너스 BI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아요? 라는 거야. 근데 그냥 단지 Z가 알파로 바뀌었으니까 그놈의 켤레근을 무조건 근으로 가질 테니까 또 다른 근은 A-BI. 고은함 별로
이상할 게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있잖아. 이거 깨져요. 이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응용반, 개념반 애들한테는 굳이 얘들아 이거 깨질 때도 있어 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애들이 어떻게? 그럼 앞에서 배운 거 다 틀린 거야? 앞에서 배운 거 나 다시 공부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해. 그래서 심화반 애들만 다뤄줘요. 심화반 애들은 야 이게 무조건 A 플러스 BI라고 해서 무조건 A 마이너스 BI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 더 A 플러스 루트 B 라고 나오면 우리 그냥 느낌적으로 당연히 또 다른 한금 뭐라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A 마이너스 루트 B라고 해요. 왜? 켤레근이니까. 근데 이것도 원래 깨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항상 얘가 나오면 얘가 나오고 항상 얘가 나오면 얘가 나온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무조건은 아니에요. 선생님 그럼 저 큰일 났어요. 제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수학이 다 흔들려요. 왜? 전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하고 복소수 파트에서도 A 플러스 BI 나오면 다른 하나는 A 마이너스 BI, 하나가 3 플러스 루트 3 나오면 하나는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생각해서 풀었는데 이게 무조건이 아니라고 하면 전 그럼 어떡하죠? 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하나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 하나만 딱 써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냥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 그 말이 없으면 이거 못 쓰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 자, 1번 한번 봐볼게. 1번은 뭐라고 나왔냐면 개수가 뭐래? 개수가 유리수일 때. 2번은 개수가 실수일 때라는 거야. 자, 개수가 유리수일 때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얘들아 모든 개수가 유리수 나오면 우린 감사합니다 하고 얘를 뭔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풀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래 하던 대로 할 거야. 선생님 인수분해 돼요. 땡큐 따다다다다 답 이거요. 인수분해 안 돼요. 그럼 너 판별식 써봐. 판별식 썼더니 0보다 크다 나와요. 오케이. 그럼 근해 공식 써. 판별식이 0 나와요. 걔 중근일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나왔어요. 걔 허근이야. 그러니까 구하지 마. 문제에서 허근 구하라고 하면 구하고 아무 말 없으면 구하지 마. 우리가 알던 대로 하면 돼. 그래서 개수가 유리수가 나오면 결국엔 인수분해 되면 땡큐지만 안 됐는데 근해 공식 쓰면 당연히 한 근이 A 플러스 루트 B가 나오면 다른 한 근은 A 마이너스 루트 B라고 생각해도 문제없다.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어떤 2차 방정식 주고요. 근 하나 던져줬어요. 근데 첫째 줄에 개수가 유리수인이라고 시작해. 그러면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하던 대로 할게요. 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옆에 예시도 써드릴게요. 예시가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첫째 줄에 이렇게 시작해. 개수가 유리수인. 이렇게 놓고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일 때 p와 q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너네들 어떻게 생각해? 선생님 제가 만약에 심하라면 전 문제를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개수가 유리수라는 보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린 감사합니다.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면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해도 문제 없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둘이 더할게요. 그럼 둘이 더하면 2가 나오고 둘이 곱하면 합차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해서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요. p는 마이너스 2, q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선생님 이번엔 개수가 실수래요. 얘들아 유리수랑 실수 중에 누가 더 큰 놈이야? 실수지? 내가 말했잖아. 우리 지구상에서 너네 모르지? 너네 1대 조상이 있을 거야. 그치? 우리 고은이는 임씨니까 임 쭉 올라가면 임 조상이 있을 거고 우리 윤씨도 있을 거고 윤씨 그치? 윤하율? 윤씨 맞지? 뭔가 윤하율 하면 뭔가 거꾸로 말하는 것 같아. 우리 졸고 있는 성예린 씨.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대 조상 우리 수의 체계 중에 1대 조상이 누구야? 고은아? 수의 체계에서 가장 할아버지 누굴까? 조상님. 그렇지 복소수야. 내가 계속 복소수 엄청나게 강조했잖아. 복소수는 자식을 2명 낳았어. 누구랑 누구? 실수와 허수. 그리고 실수는 또 누굴 낳았어? 유리수, 무리수.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리수가 실수 안에 포함되어 있어. 엄마하고 얘가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개수가 유리수라는 건 결국 개수가 실수일 때 이미 유리수도 같이 들어가 있어.
근데 그럼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도 유리수 있다면서요. 그럼 여기는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개수가 실수라는 보장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똑같아. 단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대로 그냥 사용해도 문제 없다는 거야. 뭐 한근이 P 플러스 QI라고 나왔으면 다른 한근은 X 마이너스 QI라고 켤레근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얘도 문제 없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도 예시를 들어드리면 개수가 실수일 때 점점점점점점 그리고 똑같이 나와.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q는 0이다. 근데 하나가 1 플러스 2i다. 그럼 우린 감사합니다. 다른 하나는 1 마이너스 2i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 빨리 더 할게요. 얘네 둘이 더하면 2, 둘이 곱하면 1 플러스 4니까 5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 그래서 p는 마2, q는 5라고 찾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그러면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진짜 양아치처럼 내는 선생님이 있다고요? 라는 거거든.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주의 써있죠. 뭐라고 써있냐면 선생님 프린트에도 써있긴 해. 선생님 프린트는 어디에 써있냐면 여기 어디 써있지? 어디 있니? 요 다음 프린트에 써있어. 근데 이제 우리 마플 교과서에는 어디에 써있냐면 147쪽에 맨 위에 네모칸 G 써있지. 개수가 유리수 또는 실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위의 성질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밑에 엄청난 예시를 써줬어. 선생님 이 예시가 되게 중요하거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2는 0이래. 근데 아무 말이 없어. 개수가 실수도 아니고 유리수도 아니야. 그럼 애들 자동적으로 뭐 생각하냐면 선생님 제가 요거를 싹 해봤더니요 한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 나와요. 그러면 애들 자기도 모르게 다른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인 줄 알아. 근데 내가 물어볼게. 두 개 더해봐. 뭐 나와? 2지. 그럼 1차 개수 봐봐. 틀렸지 벌써. 그러니까 함부로 개수가 유리수다 실수단 말이 없는데 다른 한근을 던졌다 그래서 무조건 다른 한쪽이 1 플러스 루트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풀어요? 개수가 근데 이런 거는 그러면 오류니까 학교 시험에 안 내겠죠? 아니요. 이건 오류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실수일 때와 유리수일 때와 아무것도 안 적혀 있을 때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야.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원래 하듯이 하면 되는데 세 번째 아무 말이 없다. 아무 말이 없다. 그럼 어떻게 푸냐? 그럼 방금처럼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0인데 다른 한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 나왔다. 자, 그럼 애들 10명 중 8명은 어떻게 푼다? x는 1 플러스 루트 2. 그래놓고 멘붕 그래놓고는 이거 안 쳐다봐. 이거 안 쳐다보고 바로 그냥 곱해버려. 그래서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요. k 마이너스 1. 보기에 있어 심지어. 그거 딱 체크하고 와. 그랬더니 와서는 선생님 문제 오류 났어요. 왜? 아니 제가 맞게 풀었어요. 한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면 다른 한근은 1 플러스 루트 2겠죠. 그래서 곱해가지고 얘인데요. 그럼 내가 물어보지. 그래. 그럼 너가 1 플러스 루트 2를 한근이라고 했으면 둘이 더해봐. 2요. 근각계수의 관계가 안 되는데? 오 뭐야 그 문제 틀렸나요? 그게 아니라 개수가 유리수도 개수가 실수라는 말이 없으면 너가 하나를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줬으면 다른 한근을 뭐라고 놔야 돼? 알파라고 놔야 돼. 몰라 이거는 얘 켤레근이란 보장이 없거든. 그럼 어떻게 풉니까?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합이 1이잖아. 얘네들이 더해보라고. 더하면 1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알파가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1 나와야 되니까 알파가 뭐 나와? 루트 2. 그래서 다른 한근이 루트 2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두 근의 곱은 루트 2 빼기 2네요. 그래서 k 값이 루트 2 빼기 2라고 답을 찾아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 지금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심지어 이제 중학교 때 공수원을 배운 친구들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배운 친구들의 모든 생각이 다 깨지는 데가 여기야. 나는 당연하게 복소수 파트에서 늘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 a 플러스 루트 b, a 마이너스 루트 b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문제 풀었는데 선생님 그러면 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할 때는 이것들이 왜 안 보였을까요? 라는 거야. 왜 안 보였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너네 그거 알지?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야? 글자가 틀려도 문맥상을 보고 본인이 판단하니까요. 그 재밌는 실험 있잖아. 막 중간중간 글자가 막 거꾸로 써 있고 했는데 막상 읽어보면 다 틀린 거 없는 것처럼 읽히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처럼 너네들 문제 풀 때 앞에서부터 안 읽어. 다
다음. 너네 알잖아. 모든 문제 맨 앞에 다음이라고 시작하는 거 되게 다 무시하잖아. 다음 2차 방정식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다음 복소수 블라블라. 수학은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되게 중요해요. 다음 2차 방정식 요식 요식. 그러니까 수학은 고1 고등학교 때 특히 자기가 수학을 정말 잘하고 싶어. 그럼 고쳐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암산하면 안 된다 그랬어 내가. 암산은 안 돼. 두 번째는 뭐겠어? 글씨체야. 글씨체 무조건 바꾸세요. 글씨체 무조건 깔끔하게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과정. 답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 중요하고. 네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제를 읽고 그냥 소홀하게 넘기시면 안 돼요.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요거 4개. 그리고 5번째 당연히 제일 중요하겠죠. 포기. 포기 안 하면 돼요. 누누이 말하지만 내가 말해줄게. 국어랑 영어는 너네 아시다시피 너네 이대부고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 학교에서? 집에서? 들어가 봐. 들어가면 이번 학교 1학년에 대한 성취도 평가 점수가 나왔어. 그게 뭐냐면 중학교 때 ABCD로 나오죠. 근데 고등학교 때로 오면 뭐로 나오죠? 5등급제로 나오죠. 근데 5등급제도 나오지만 ABCD도 똑같이 나와요. 고등학교 때는. 그럼 ABCD는 뭡니까? 라고 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너네들의 대충 공부하는 모습과 수업 시간에 했던 테스트 갖다가 시험 전과 시험 후에 요 아이들이 지금 요 점수 떼면 A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라고 ABCD를 발표해 미리. 그럼 지금 이대부고 공지사항 들어가면 올해 2학기랑 1학기 합친 성취도 평가 점수가 다 떠 있어. 근데 이게 충격적이게도 A가 대부분 86이 수학이야. 그럼 딱 맞아. 1등급이 86에서 나오거든. 그럼 A등급 받으라는 거야. 근데 국어 있죠. 국어. 그리고 영어. 되게 높아요. 국어가 영어였던 것 같아. 영어가 95.6이에요. A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 틀려도 1등급이 안 나온다는 소리야. 하나 틀려도 동점자랑 100점이 너무 많아서 1등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좀 국어 영어 선생님은 좀 반대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어쨌든 13년, 14년 학원 생활하면서 선생님 종합학원에도 있어 봤는데 국어랑 영어는 일찍부터 시작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영어는 막 영어 유치원 보내시고 영어 어떤 학습에 참여시키고 근데 국어는 어렸을 때 뭐해? 책 읽혀. 영어 어렸을 때 막 2살, 4살, 3살 때 책 읽어주는 어떤 프로그램들 같은 거 시켜. 근데 내가 물어볼게. 수학을 5살 때 인수분해 시켜요? 안 시켜요. 6살 때, 7살 때 복소수 해요? 안 해요. 근데 웃긴 건 영어는 4살 때, 5살 때 뭐 시켜요? 막 회화시켜요. 고교 영단어 외우게끔 해요. 실제로도 막 영어 유치원 가면 그러고. 국어도 막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어때요? 소설 읽게 해요. 문학작품 읽게 해요. 근데 수학은 초등학교 1학년 때 2차 함수 가르쳐요? 아니에요. 수학은 뭔가 단계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해. 그래서 수학은 어떻게 보면 되게 꼼꼼하게 단계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수학을 고3 때까지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 대부분 3년을 되돌아보면 뭔지 아세요? 자꾸 그때그때만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 친구들이에요. 시험 한 3, 4주 앞두고. 그런 친구들 대부분 성적이 안 나와요. 그리고 뭔가 꾸준히 그냥 되게 1학년 처음부터 되게 차근차근 풀어온 애들은 항상 마지막엔 빛을 봐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꼭 3학년 때까지 가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선생님이 이제 요즘 저 선생님 마포관에서 서울여고들을 담당했잖아. 서울여고 이제 올해 수능 본 애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막 합격증을 보내주고 있어. 그럼 그 합격증을 받으면 선생님 무슨 생각하냐? 얘가 1학년 때 성적이 몇 등급이었지? 2학년 때 몇 등급이었지? 3학년 때 몇 등급이었지? 생각을 해. 그래서 한 친구가 이제 저저번 주에 연락이 왔고 어제 한 명이 왔어. 저저번 주에 온 애는 서울대를 합격했고 그리고 어제 연락 온 애는 성균관대를 합격했어. 그래서 이제 얘는 둘 다 서울여고야.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성적을 확인해 봤지. 그랬더니 1학년 때 얘가 3.1이었어. 수학이. 그러고 나서 2학년, 3학년이야. 이렇게 해서 서울대 결국 붙었어. 얘는 되게 시작은 좋았어. 얘가 거의 1점대 후반, 1.7이었나 그랬을 거야. 그래 놓고 얘는 그 다음에는 얘도 한 1.4 정도, 얘가 1.2 정도, 이렇게 해서 성대를 간 케이스야. 그 말 뜻은 뭐냐면, 포기만 안 하면 돼, 수학은. 수학은 포기만 그러니까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꾸준히 잘하던가 아니면 시작은 조금 미비했지만 포기만 하지 않으면 모르겠어. 뭐 당연히 스카이라고 하면은 얘가 더 높은 것처럼 보이겠지. 근데 자기가 원하는 과가 성균관대에 더 높은 과라면 여기가 더 높을 수도 있겠지. 흔히 말하는 반도체는 여기가 더 높으니까. 삼성 대학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지, 하유라? 자, 가보도록 할게. 그래서 제가 말해주고 싶었던 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앞에 개수가 유리수일 때, 개수가 실수일 때라는 말을 이제는 무시하지 않고 넘어가야 된다. 아마 나중에 3월 달에 돼서 여러분들 이대부고가 합격한 다음에 3월 달에 들어가면 아시다시피 반은 나눠지겠죠. 4개 반으로. 그때 저랑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F반 아래, 뭐 F반까지는 가르쳐도 돼. S나 R반 아이들은 아마 개수가 유리수일 때 실수일 때를 아예 언급하지도 않을 거야. 그냥 그렇게 알고 풀어라고 할 거야 아마.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뭐 증명 이런 게 써있는데 그 증명이 그 켤레근 증명이에요. 켤레근 증명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2번에만 별표 쳐주세요. 2번. 요거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여요. 뭐냐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놈의 근이 알파와 베타래요. 근데 가끔가다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그러면 그 근을 역수 친 걸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좀 찾아줄래? 라는 거야. 그럼 원래 정석대로 풀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두 근의 합이 선생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두 근의 곱이 알파 베타인데 그게 A분의 C예요. 그럼 저는 여기서도 두 근의 합을 구해보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니까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여서 쟤를 갖고 오면 A분의 C분의 A분의 B의 마이너스여서 마이너스 C분의 B가 나오고요. 두 근의 곱은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 하면 알파 베타분의 1이니까 쟤를 역수치한 C분의 A예요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잘 봐. 얘 갖다가 거꾸로 너가 2차 방정식 세워볼래? 두 근의 합이 C분의 B래. 그럼 C가 2차 계수니까 CX 제곱 합이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BX가 될 거고 곱은 C분의 A니까 여기가 A는 0이야. 그럼 쓰고 보니까 재미난 사실이 있지. 뭐냐면 1차 계수는 똑같아. 근데 2차 계수랑 상수항이 어때? 계수가 역전이 일어나. 서로 자리가 교체돼. 그래서 선생님 어떤 친구들은 이런 거 하지도 않아요. 4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이라는 놈이 있었대. 얘가 0이래. 근데 두 근을 알파 베타래. 그랬을 때 두 근의 역수를 근을 2차 방정식 찾으시오. 아니 선생님 전 이건 알아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는 0이에요. 바로 그냥 쓰고 시작해. 얘네들이 이 짓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짓 하고 있는 거야. F반까지는 이게 되셔야 돼요. 그 밑에 반은 이거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 밑에들은 사실상 S랑 R반은 이거 하셔야 돼요. 근데 F반까지는 이거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148쪽의 2번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해드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럼 저 하나만 더요. 밑에 참고 되게 중요한 거 써있죠. 참고도 이게 통해요. 무슨 뜻이냐면요. 선생님 그럼 3차도 돼요? 돼요. 근데 3차는 웃기게 돼요. 이렇게 돼 있죠. 3차식이. 얘의 근을 알파 베타 값말해요. 근데 이거에 역수를 근으로 갖는 걸 찾아달래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죠? 얘는 뭔가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 거 바꿀게요가 되는데 얘는 가운데라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얘는요 싹 다 거꾸로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맨 앞에 있으니까 맨 뒤로, 얘가 두 번째면 뒤에서 두 번째, 얘가 세 번째면 뒤에서 세 번째, 얘가 맨 뒤에 있으니까 맨 앞으로. 이해 가세요? 그럼 얘는 어떻게 세울 수 있어? dx 세제곱 플러스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라 a, b, c, d 거꾸로 적어주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게 지금 그 참고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제가 한 문제씩 한번 풀면서 넘어갈게요. 289번에 1번 한번 가볼게요. 자, 289번에 1번 보시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은 0이라는 있는데 이것의 근을 알파 베타다라고 줬어요 이미. 그때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래. 그럼 제일 바보 같은 애들이 뭐라 그랬지? 이거 근의 공식 써갖고 알파 베타 구해서 여기다 넣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고은아? 근데 판별식 쓰면 0보다 어때? 크지? 그럼 얘 근의 공식 쓰면 당연히 뭐를 가진 채로 나오겠어?
루트를 가진 채로 나오겠지. 근데 너 루트에다 루트 씌울 수 있어? 없지. 선생님 때는 루트에 루트를 씌운 걸 가르쳤어요. 고등학교 때. 그걸 뭐라고 부르죠? 혹시 이거 모르는 친구들도 많던데. 루트가 한글말로 뭐예요? 오, 좋은, 이거는 한 발 더 나아갔어. 아주 좋아. 그건 대수 과정부터야. 근데 원래 루트가 한글로 뭘까요? 이거 뭐 들어본 사람 없을 수도 있는데. 루트가 한글로 뭐야? 뿌리라고 하면 안 되겠지? 루트가 한글로 뭐냐면 수학에선 근호예요. 근호. 처음 들어봐요? 근호라고 그래요. 근호. 얘를 근호. 근데 우리 루트에 루트가 쓰여져 있는데 루트가 두 개 쓰여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요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얘를 이중으로 근호가 있다 그래서 이중근호라고 해요. 선생님 때는 이중근호를 가르쳤어요. 근데요, 이게요, 한 8년 전에 싹 다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가르치지 말자고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중근호를 배울 일이 없어요. 그 말 뜻은 뭐겠어? 아, 선생님, 제가 아무리 수학을 못하는 새끼여도 이게 만약에 근해 공식 써가지고 루트가 나왔는데 여기다 넣어버리면 또 루트면 전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절대 이걸 근해 공식 쓰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풀죠?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를 찾아달래. 그럼 어떻게? 나 이거 모르잖아. 넌 K라고 나. 모르니까. 자, 아까 고은이한테 내가 설명해줬어. 일찍 왔을 때. 고은아,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지? 뭐 아니면 뭐? 제곱하거나 제곱이 불가능할 때는 범위를 나눠서 풀라. 그게 그대로 적용하는 게 바로 루트예요. 근호. 루트도요, 제일 많이 풀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제곱이에요. 왜? 루트를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진다는 게 당연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저는 이걸요, 양쪽을 제곱할게요. 수학은 왼쪽 해주면 오른쪽도 해줘야 되니까. 그럼 왼쪽 제곱해볼게. 루트 알파를 제곱하면 알파. 루트 베타를 제곱하면 베타. 근데 중요한 거 있어. 이 루트 알파 베타가 나와요. 그게 K제곱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은 7이고 두근의 곱은 1이니까 7 더하기 2에서 K제곱은 9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겨. K가 뭐야? 뿔마 3이 나와. 선생님, 근데 뭐가 답이에요? 뿔마 3?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큰일 났어. 애들이 자꾸, 난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수학을 처음 배울 때 잘못 가르친 것 같아, 너네들한테. 특히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자꾸 애들이 음수는 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걸 3이라고 대답하는 친구들 많아. 이게 3이 될 수도 있고 마 3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이게 3일지 마 3일지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야. 자, 물어볼게. 고은아, 이거 두근의 합이 뭐 나왔어? 7이지. 그럼 양수야, 음수야? 양수. 두근의 곱 뭐 나왔어? 1이지. 양수야, 음수야? 양수. 선생님. 두 개 더해서도 양수, 두 개 곱해서도 양수야. 그럼 무조건 뭐뭐일 수밖에 없어? 양수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건 양수 더하기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K는 양수니까 답은 3.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뭐래? 값을 구했으니까 답은 3번이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이해가? 선생님, 그러면 289번에 2번 봐봐. 자, 289번에 2번 보면 왜 절대값 씌워놨을까? 그게 문제야. 이걸 왜 절대값 씌워놨냐면, 자, 하유라 집중해야 돼. 딴 데 보면 안 돼. 289번에 2번 보면 그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뭐 나왔어?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나랑 같은 거 보고 있는 거 맞지, 하유라? 집중해야 돼. 대학 못 가 그러다. 자, 다시 한 번 더.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0. 두근의 합이 뭐 나와? 두근의 합. 하율, 너. 아니, 근각계수의 관계 알잖아. 근각계수의 관계 처음 들어봐? 아, 그래, 2차원이 처음이야? 아, 그럼 잘 봐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0이야. 그럼 여기서 아까 말했잖아. 두근의 합을 구하시오는 이것분의 이거에 마이너스 붙이면 나오는 거고, 두근의 곱은 이것분의 이거, 개수분의 개수만 해주면 돼. 그럼 하율아, 여기서 두근의 합이 뭐 나오겠어? 이것분의 이거에 마이너스 붙여주니까 뭐 나와? 그치,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야. 그럼 두근의 곱은 뭐 나오겠어? 이것분의 이거니까 2가 나오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 너네들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야 되냐면, 아까 고은이가 이거 그랬어. 근데 이건 두근의 합도 7이니까 양수고,
두근의 곱도 1이니까 양수니까 이건 뿔뿔밖에 안 된다. 근데 얘 봐봐. 두 개를 더했는데 음수고 두 개를 곱했더니 양수야.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두 개 곱해서 양수 되려면 뭐뭐 아니면 뭐뭐지? 뿔뿔 아니면 마마야. 근데 뿔뿔을 더하면 마가 나올 수 있어? 없지. 그럼 이건 지금 알파와 베타가 지금 음수라는 보장이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려워. 이걸 함부로 그냥 단순하게 선생님 절대값 알파 더하기 분의 1 더하기 절대값 베타 찾아달래요. 그냥 이거 통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두근의 곱은 2고요. 두근의 합은 마사니까 답은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답 봐볼까? 마이너스 2 있어? 심지어 없어.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생각도 해? 선생님 그러면 얘를 절대값 씌울까요? 이거 조금 위험해져. 이걸 어떻게 하다 절대값 씌웠는데 2야. 그럼 답이 4번이야? 얘는 어쩌다가 맞았어. 근데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죠? 제가 지금 알파와 베타가 지금 음수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아시다시피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내가 절대값 마이너스 5가 뭐야? 고은아? 5지. 이거 5로 대답하는 원리가 뭐라 그랬지? 그렇지. 마이너스를 떼면 안 돼요. 어디 가서 그런 말 무식한 말 들어요. 절대값 마이너스 5가 5라는 건 마이너스를 뗀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 5가 된 거다라고 말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 봐봐. 선생님 여기서 알파와 베타가 음수래. 그럼 지금 알파도 음수고 베타도 음수죠. 그럼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라고 적어주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가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거 통분할 수 있겠죠. 통분하면 뭐 나와? 다시 말하면 요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제 마이너스를 요 앞에 붙였어. 그럼 이제 통분할게요. 자, 요 마이너스도 얘한테 줘버릴게. 마이너스 1로. 그럼 알파 베타분의 여기다가 베타를 곱하고 여기다가 알파 곱하니까 이렇게 나와. 그럼 얘는 다시 쓰면 알파 베타분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알파 베타는 2,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사여서 마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답은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답이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하율아 이해 가? 어디가 이해 안 가 혹시? 말해봐. 아니 빨리 말해봐. 너 2차 방정식이 처음이라? 네. 그러면 오늘 배운 게 다 여기부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알았어. 오케이. 그럼 일단은 근데 저번 시간에 배운 거부터? 네. 저 절대값에서 막혔어요. 절대값에서 막혔어? 자, 그럼 너 숙제는 어떻게 했어? 네, 선생님이랑 쓴 것만 그랬어? 여기 2차 방정식 아예 생짜 처음이다. 하율이 혼자? 그래도 한 번씩은 들어본 거? 그럼 선생님은 나중에 하율이 한 번 더 해줄게. 자, 천천히 할게, 그러면.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한번 290번에 1번을 한번 해볼게. 290번에 1번. 자, 290번에 1번 보면, 자,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왔어. 자, 하율아, 이제부터 그냥 잘 들어도 돼. 그래도 이해 갈 거야. 이것의 두근을 뭐라고 하지?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라는 거. 당연히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을 몇 개 갖는 거야? 2개 갖는 거. 그래서 알파랑 베타 나온 거야. 그럼 하율이가 이제 대답해 볼게. 너가 이제 거의 중점적으로 대답할 거야. 하율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 나오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아니, 이것분의 이거하고 합은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4. 두근의 곱은 뭐 나오지? 1. 이렇게 나오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라 그래.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갖다가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문제가 지금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1분의 베타 분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분의 알파를 지금 찾아달라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럼 잘 봐봐. 2차 방정식은 하율아 근과 계수의 관계 빼놓고는 사실 이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 앞에 단원이야. 다항식 이연산처럼. 우리 수학에서 근이라고 붙는 것들은 우리 뭐 할 수 있었지? 근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봐. x-1, x 플러스 2라는 2차 방정식이 있었어. 이렇게 된 게. 그럼 잘 봐. 얘가 0 되는 값이 x는 1이랑 마이너스 2거든? 자, 1 넣어봐. 뭐 나와? 1 더하기 1 빼기 2. 뭐 나오지? 0. 마이너스 2 넣어볼게. 4 빼기 2 빼기 2. 뭐 나와? 0 나와.
아, 선생님, 그러면 얘를 우리가 한 글자로 근 또는 해라고 하는데, 근 또는 해라고 붙는 것들은 그 2차 방정식에 대입하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0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가? 그걸 우리가 한 글자로 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선 알파와 베타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알파와 베타는 뭐 해도 돼? 대입해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 알파 나오면 뭐 나와?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도 0이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베타 더하기 1도 몇이다? 0이라는 사실이 나올 거야. 이해가? 이해가 얘들아? 이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절레절레 해야 돼. 나중에 가서 얘들아 선생님이 쭉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저 하나도 몰라 이러면 선생님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그때그때 모른다라고 하면 그때그때 한 번만 한 1, 2분만 더 투자하면 이해시키는 건데 50분 수업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저 몰랐는데 이러면 선생님 50분을 다시 해줄 수도 없고 걔를 위해서 50분이 아니라 100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불가능해. 그 자리에서 자기 안 되면 고개 절레절레 하세요. 선생님 그러면 얘 갖다가 얘를 어떻게 풀 수 있는 거리가 있지 않나요? 라는 거야. 근데 잘 봐. 내가 얘를 얘처럼 바꾸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하면 얘가 되지? 그치?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주면 얘네들이 계산해서 얘 나오지 않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알파를 더했다는 건 수학에서 왼쪽에도 더해주면 오른쪽도 뭐 해야 돼? 더해줘야 돼.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알파를 더할 거야. 이해가?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은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나? 그치? 알파 제곱 얘네들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은 뭐라고 쓸 수 있어? 알파라고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얘 대신에 통째로 뭐가 들어가? 알파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 안 봐도 비디오. 얘는 양쪽에 뭘 더했겠어? 베타를 더했겠지? 그럼 여기다 베타를 더했고 여기도 베타를 더했으니까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은 뭐라고 쓸 수 있어? 베타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복잡했던 식이 바로 어떻게 깔끔하게 바뀐다?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로 바뀌더라 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수학에서 분수 계산은 하나밖에 없지. 통분하면 이렇게 나와. 자, 이제 하율이가 마무리할게. 하율아, 두근의 곱 뭐라 그랬지 너가? 그럼 얘는 1분의 곱. 이거 곱셈공식 불러. 뭐였지 이거? 알파 플러스를 제곱하고 알파 베타. 그럼 두근의 합 제곱하면 16. 그 다음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2에서 정답은 14 이렇게 답을 찾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1번의 답이 14 이렇게 나온 거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2차 방정식에서 오늘 그냥 하율아 상관없어. 오늘 너가 계속 타겟이 될 건데 2차 방정식 모르겠어. 다 필요 없어. 2차 방정식은 끊어서 공부해도 되거든. 앞에 거랑 오늘 거는 또 다른 거라고 생각해도 돼. 그냥 2차식 주고 두근 주면 근각계수의 관계는 당연히 뭔가 써먹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학에서 근이라는 건 대입해서 뭔가 식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자, 292번을 한번 저랑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잘 봐. 간다. 자, 내가 먼저 연습 문제부터 한번 써볼게. 얘들아, 내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해볼게.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었어. 근데 내가 다른 하나를 알파를 4라고 주고 베타를 마이너스 2라고 주면 너네들은 이거 갖다가 어떻게 얘를 만들 거야?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첫 번째, 선생님 근이니까요. 이 2차식이 근을 4와 마이너스 2를 갖는다는 건 이 2차식이 바로 누구와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x-4, 얘 부호 반대와 x 플러스 2를 근으로 가져요 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니까 p 값은 마이너스 2고요. q 값은 마이너스 8입니다 라고 찾는 게 첫 번째 방법이야. 솔루션.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도 찾을 수 있어. 선생님, 아이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갑니까? 저는 근각계수의 관계로 한번 풀어볼게요 라는 거야. 그럼 하율아, 2개 더하면 뭐 나오지? 2지? 2개 곱하면 뭐 나와 하율아? 8. 그럼 잘 봐. 두근의 합도 알고 두근의 곱도 알아.
그럼 난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 고은아,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이 뭐지? 1분의 마이너스 P. 1분의 마이너스 P. 그럼 얘가 결국 마이너스 P라는 거고, 두 근의 곱은 뭐 나오지? Q. 그럼 얘가 Q라는 거네. 1분의 Q. 그래서 선생님 P 값은 마이너스이고 Q 값은 마이너스 8입니다. 어때? 값이 똑같이 나와. 이게 두 번째 솔루션이야. 그럼 어떤 친구는 인수 정리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근각계수의 관계로 풀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물론 당연히 선생님은 누굴 더 많이 추천하겠어? 당연히 얘를 더 많이 추천할 거야. 왜? 답은 똑같이 나오더라도 시간 봐봐. 얘는 그냥 합과 곱만 구하면 답 나오는데 얘 뭔가 얘를 인수로 바꾸고 인수분해를 해버리고 전개해서 마지막에 비교까지 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그럼 당연히 수학에서 2차 방정식 주고 근을 투척해 준다면 난 그거의 합과 곱으로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바로 지금 292번의 풀이를 이용할 거야. 자, 그럼 292번 한번 가볼게. 자, 292번 보면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었고 요 놈의 근이 지금 알파랑 베타라고 나왔대. 자, 하유라 두 근의 합 뭐 나오지? 마이너스 2.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4. 그렇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뭘 원했냐면 그건 알겠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이놈의 새로운 근이 누구냐면 2알파 마이너스 1과 2베타 마이너스 1이야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봐. 너네들이 근을 알면 합, 곱 구하듯이 나도 지금 이 2차식의 근이 2알파 마이너스 1, 2베타 마이너스 1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우린 뭘 구할 거야? 똑같이? 합, 곱을 구해볼게. 자, 고은아 얘네 둘이 더한 거 한번 식으로 써봐. 뭐 나오지? 알파 더하기 2베타 마이너스 2라고 써줄 거야. 그냥 단순히 둘이 더하면 돼. 근데 이걸 쓰고 보니까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2 해준 거랑 똑같아. 맞아? 그럼 하율아 여기까지 이해가? 근데 두 근의 합이 하율이가 찾아놓은 대로 마이너스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6을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6 곱하기 2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14라고 쓸 수 있더라라는 거야. 뭐? 이 2차식의 합은 마이너스 14다라는 거지. 자, 이번엔 곱해볼게. 곱하기는 나도 암산 안 되니까 한번 써볼게. 그냥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곱해볼게. 자, 전개할게. 4알파 베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1이고 요거 다시 한번 써보면 4알파 베타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어. 그럼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 파티지. 얘는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6이면 마이너스 12에다가 12 더하래. 0 더하기 1이니까 얘는 1이 나오겠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새로운 2차 방정식의 뭐를 찾았어? 선생님 저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의 합과 곱을 찾았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답 찾읍시다. 하율씨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이 뭐죠? 요거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마이너스 A라는 거야. 합이니까. 두 근의 곱 뭐 나와? 마이너스. 아니 그냥 B 1분의 B니까 안 붙여 곱에는 마이너스를. 그래서 얘는 1분의 A 하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지만 곱은 1분의 B 하면서 그대로 간다. 그래서 얘가 B야. 그러면 선생님 A는 14가 될 거고 B는 1이겠네요 라고 찾는 게 바로 292번. I, B를 지금 더해달래. 답은 15.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 이해 가셨습니까? 오케이, 바리.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저 얼마 안 남았어요. 저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295번에 1번만 하고 넘어갈게. 또 이것도. 그러니까 얘들아, 이 차방정식은 근각계수의 관계가 일단 절반은 먹고 들어가. 절반 먹고 들어가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자, 295번에 1번 봐볼게. 2x제곱.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요거 다음 단어 명이 뭐야? 2차 방정식 잘하면 2차 함수는 안 해도 될 정도예요. 엄청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 방정식이 되면
2차 함수는 그냥 껌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방정식을 되게 탄탄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방정식과 함수의 차이점이 뭐예요? 대답할 수 있는 분. 맛있는 거 줄게. 야, 저번에 맛있는 거 누가 받기로 했지? 누구였어? 하율이었나? 누가 대답해서 받지 않았어? 받아야 되지 않아? 아무튼 2차 방정식과 함수의 차이는 뭐예요? 같은 2차죠? 공통점이죠? 그럼 방정식과 함수를 왜 선생님이 아마 너네들한테 문자도 그렇게 보낼 거야. 2차 방정식을 잘하면 2차 함수는 당연하게 잘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을 잘해야 된다라고. 왜 그러냐면 방정식하고 함수는요 진짜 하나 차이예요. 딱 하나 차이. 잘 봐. 위에 2차 방정식이고요. 밑에 2차 함수예요. 0이냐 y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얘가 0일 때 찾으면 2차 방정식, y일 때 찾으면 2차 함수예요. 그래서 방정식과 함수는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근각계수의 관계 찾죠? 두근의 합 찾죠? 두근의 합이 그 2차 함수에서 뭔지 아세요? x축과의 교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알파 베타가 여기선 근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서는 뭐예요? x 절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살짝 모양을 바꿔서 푸는 데가 2차 함수야. 그래서 2차 방정식이 탄탄하셔야 돼요. 자, 그럼 295번에 1번 봐볼게. 2차 방정식 이렇게 돼 있었어. 자, 요 놈의 뭐를 서로 다른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또 근 줬어. 그럼 바로 일단 뭐 쓰고 시작하자?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쓰고 시작하자. 자, 하율아 불러. 두근의 합은 뭐 나와? 아니야, 다시. 개수분의 개수. 2분의 마사하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 뭐지? 2. 두근의 곱 뭐 나와? 분의 K지. 이것분의 이거. 이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시작해 볼게. 그래 놓고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찾아달래. 그럼 이건 갑자기 2차 방정식 문제가 아니죠. 이거 무슨 문제야, 고은아? 다항식 연산에서 무슨 공식? 곱셈 공식. 읊어볼까, 고은이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고 곱하기 그치. 이거 넣으시면 돼요. 그게 지금 몇이다? 7이다. 그러면 우리 하율이가 구한 근각계수의 관계만 넣으면 정답이죠. 두근의 합에다 2 넣으면 8. 여기 2 넣으면 6. 근데 2분의 K를 여기다 넣을 거니까 여기 2분의 K고 얘가 2면 없어지네. 그럼 마이너스 3K가 지금 7이라는 거야. 그럼 결국 3K가 몇이니까? 1이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K는 3분의 1. 이렇게 답을 찾더라. 문제가 뭘 찾아달래? 거기다가 굳이 30을 곱해달래. 답은 10이 되겠지. 이해 가세요? 가? 하율아 어디서 이해한가? 요거 공식. 일단 요 공식만 외워. 저번 시간 거 내가 너 다시 이해시킬 테니까.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98쪽 한번 봐볼게요. 298번. 자, 제가 어디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릴 거냐면요. 요 다음 것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153쪽까지만 하고. 자, 298번 좀 한번 볼게요. 이거는 문제를 보기 전에 제가 잠깐 개념 설명 하나 할 거 있어요. 우리 수학에서요. 미지수를 두는 방법이 있어요. 미지수를 두는 방법. 여러분들 미지수 대부분 어떻게 둬요? ABC라고 나요. 근데 이건 너무 초등학교식이야. 모르는 문자가 4개면 ABCD, 모르는 문자가 2개면 AB. 근데 이제 수학에서, 고등수학에서는 이 미지수를 단순히 ABC로 두냐 아니면 뭔가 색다르게 두냐에 따라서 풀이가 천차만별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모르는 문자가 3개야. 근데 어떤 친구는 ABC라고 두고 풀었어. 그러면 답은 맞겠지만 이만큼 풀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답이 나와요. 근데 내가 문제를 읽어보니까 요 ABC는 참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 뭐냐면 짝수라는 전제 조건이 걸려있대.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ABC라고 두지 않고 모르는 문자가 3개인데 그게 짝수래요 라고 하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짝수라고 하면 이렇게 둘 때도 있어.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짝수면 뭐의 배수예요? 2의 배수죠. 그래서 2K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2K, 여기 K다 1 넣어봐. 2
2 넣어봐 4, 3 넣어봐 6. 짝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언니 그럼 왜 갑자기 2K라고 두면 되지 왜 2K 플러스 2, 2K 플러스 4라고 뒀습니까? 라고 하면 처음 짝수가 2면 그 다음 짝수는 얘보다 몇만큼 커요? 2만큼 크니까 4. 또 2만큼 크면 6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요수에다 2 더하고 요수에다 2 더한 거예요. 근데 그럼 이렇게 두면 장점이 뭡니까? 나중에 가면 이 짝수라는 것 때문에 얘보다는 좀 더 빨리 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제가 문제를 읽고 어떨 때는 ABC라고 두고 어떨 때는 짝수면 이렇게 두고 홀수면 이렇게 두고 이거 모든 경우를 외워야 됩니까? 외우면 너무 좋겠지. 수학도 암기 과목이니까. 근데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이미 쓰는 것들만 쓰니까 크게 많이 외울 필요는 없어. 그 152쪽에 맨 위에 있죠. 빨간색 글씨 보여요? 마플 코어라고 해서 코어 맞나? COR이 코어 맞아? 아무튼 거기 그 빨간색에서 선생님 별표 칠하는 것만 해드릴게요. 거기서 뭐냐면요. 2번하고요. 2번, 그 다음 4번이요. 2번, 4번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뭐냐? 두 근이 연속인 정수일 때. 그리고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n배일 때라고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 연속하는 정수래요. 무슨 뜻이냐면 처음 근이 5 나오면 다음 근은 6, 다음 근은 7, 다음 근은 8 연속해야 된대. 근데 하율아 내가 첫 근을 5라고 주면 다음 번째 근은 그 5보다 뭐 커? 1 크지? 짝수 아니야. 그 다음 정수면. 그럼 결국에는 연속하는 정수예요. 그러면 우린 근을 어떻게 두냐? 하나가 알파면 다른 한 근은 알파 플러스 1, 다른 한 알파 플러스 1. 하나씩 커지면 돼요. 이렇게 두면 또 장점이 있더라. 두 번째, 서로 배수 관계래.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근이 알파면 다음 번째는 얘의 3배예요. 그럼 3알파. 얘가 첫 번째 근이 알파인데요. 이거 다음은 10배래요. 10알파. 그래서 뭔가 서로 배수 관계가 되면 또 이렇게 근을 두는 것도 연습이 있으면 돼. 선생님, 그럼 저 하나 질문 있어요. 저는 이렇게 시험장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머릿속에 생각하고 시험 문제 풀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또 구분해내고 이렇게 풀 자신이 없어요. 그럼 그냥 ABC라고 두세요. 그럼 문제가 뭐겠어? 남들보다 시간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수해야 되는 거야. 답은 나오겠지만. 자, 그러면 제가 298번에 1번 봐볼게. 298번에 1번 보면 자, 포기한 친구와 그래도 암기한 친구를 보여줄게. 1번에 보면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의 x 그 다음에 3k 마이너스 1은 0이 근이 나왔는데 그 두 근이 연속된 짝수래. 그럼 포기한 친구들은 어떻게 한다? 그냥 알파 베타라고 써요. 포기한 친구들은. 왜? 아 이거 짝수고 나발이고 이게 그냥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쩔 수 없어. 알파 베타라고 두면 두 근의 합이 뭐 나와? k 플러스 3. 왜? 이것분의 이거하고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없어지니까. 두 근의 곱은 뭐 나와? 이것분의 이거. 그래서 3k 마이너스 1이요. 근데 문제가 뭐라 했냐면 연속하는 짝수래요. 그럼 이제 멘붕아. 선생님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찾아요? 몰라요. 이게 알파랑 베타가 머릿속에 짝수라는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서 힘들어. 그러면 선생님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우리 아까 짝수면 어떻게 둔다 그랬지? 2K. 이렇게 두는 게 뭐 정상적이잖아. 그럼 한번 봐볼게. 이게 두 근이 근데 무슨 두 근이래? 뭐 하는 두 근? 뭐 하는 두 근? 그냥 두 근 아니잖아. 뭐 하는 두 근이야? 연속하는 두 근이라고 했어. 그럼 연속하는 두 근이니까 하나를 2알파라고 두면 다른 하나는 얘보다 무조건 몇씩 더 크겠어? 2씩 더 크겠지. 그래서 2알파 플러스 2라고 두면 되는 거야. 그럼 잘 봐. 하나가 짝수면 연속하는 두 근이니까 그 다음 짝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2만큼. 2 다음이 짝수가 뭐야? 4. 4 다음은 뭐야? 6. 6 다음은 8. 2씩 커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를 2알파라고 두면 하나는 2알파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러면 우린 감사합니다. 두 근의 합 구해볼게. 두 개 더하면 4알파 플러스 2가 나와. K 플러스 3이겠지. 두 번째, 두 근의 곱 구할게. 2알파 곱하기 2알파 플러스 2야. 그건 뭐 나와? 3K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래서 그거 뭘 찾아달래? 선생님 K 값 좀 찾아주세요 라는 거야. 맞니? 상수 K 값 지금 찾아달래? 그럼 여기서 상수 K 값 어떻게 찾아? 누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알파가 사라지면 좋지 않겠어? 그치?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알파가 선생님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를 2 넘겨서 요걸 1로 만들고 양쪽을 2로 나눌게. 그러면 2알파는 2분의 1k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줄 수 있는 거야. 선생님 왜 이걸 갑자기 2알파로 바꾸세요? 요 식에다가 대입할 거거든. 얘를 2알파 대신에 얘를 넣으면 이 식 자체는 뭐에 관한 식밖에 없어? k에 관한 식밖에 없으니까 k 값을 찾을 수 있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2분의 1 k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2분의 1 k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2 더하니까 2분의 5 는 3k-1과 똑같더라 라는 거야. 이거는 이제 2차 방정식 아니야. 이거는 그냥 단순 계산이야. 다항식의 연산. 자, 이거 어떻게 할지 한번 물어볼게. 자, 1번. 하유라, 넌 이거 싹 다 전개할 거니? 어떻게 할 거야, 너는? 2분의 1K를 미지수로 두어서 아, 또 미지수도? 안 돼, 아니, 이거 단순히 전개할 건데, 전개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야. 이거 어떻게 전개할 거야? 자, 첫 번째. 그냥 다 전개할게요. 하나하나 다 일일이 전개해서 그냥 한쪽으로 다 이제 K 넘길게요. 이게 1번 친구가 있고, 우리 분수가 너무 꼴보기 싫지 않아? 분수만 없었어도 계산하기 쉬웠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 뭐 곱해? 2. 여기도 뭐 곱해? 2 곱해서 일단 분모부터 없애자는 거야. 그럼 잘 봐. 여기에 2 곱하면 K 플러스 1 나오고, 여기에 2 곱하면 K 플러스 5가 나와.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나 왼쪽에 2 몇 번 곱했어요? 그럼 여기도 2 몇 번 곱해야 돼? 그러니까 4를 곱해야겠지. 4 곱하면 12k-4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갑자기 그냥 우리가 알던 다항식의 연산이야. 암산해 볼게. k제곱 6k인데 12k 넘으니까 마이너스 6k 플러스 5인데 마사가 나오면 플러스 9는 0. 와, 선생님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k가 3 나오는 거야. 끝났네. 그래서 정답이 3. 끝. 그럼 얘들아 잘 봐. 이게 2알파라고 뒀으니까 이 정도 안에 답이 나온 거예요. 이거 알파 베타라고 두면요. 내가 장담할게요. 여기 다 틀린다. 내가 한 표 올게. 이게 알파 베타라고 두면 엄청 어려운 게 두근의 합은 k 플러스 3, 두근의 곱은 3k 마이너스 1.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걸 또 알파는으로 고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여기다 넣어야 돼요. 어마어마하죠. 이거 못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면 장점이 있더라라는 거야. 자, 여기 아마 숙제로 해오면 다 질문 나올 가능성 커요. 나중에 숙제로 하셔도 돼요. 자, 근데 어. 짝수면은 어떤 거? 짝수는 미지수를 무조건 2알파로 놔야 돼요. 2알파로. 아, 그치. 이제 저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어. 근데 이제 그거는 뭐라고 해야 돼? 식에 보이지 않는 혼자만의 약속이야. 알파 베타라고 두면. 왜? 너 알파 베타. 자, 누군가 와서 너 알파 봤어. 이거 짝수라는 보장이 있어? 근데 우린 문제 풀 때 뭐라고 풀어? 나 저거 짝수야. 나 저거 짝수라고 생각했다. 짝수다? 하고 알파 쓰지. 근데 그게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맨 마지막에서 답 찾을 때 자기도 모르게 시작할 때는 알파를 짝수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가서 엉뚱한 거 골라. 그래서 이렇게 두면 아무 문제가 없어. 알파가 1이어도 짝수가, 알파가 2여도 짝수가, 알파가 1000이어도 짝수야, 늘. 근데 얘는 자칫 잘못하면 2는 짝수가 맞아. 근데 3이면 어쩔 거야. 근데 자기는 머릿속에서 저 이거 짝수라고 알고 풀었는데요? 그럼 그건 땡큐지? 그건 다행인 거야. 실수도 안 했으면 답은 나왔을 거고. 근데 사람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알파 베타라고 두면 마지막에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럼 홀수는 3알파 플러스 1? 아니죠. 3알파는 왜? 자, 근데 되게 아주 이게 맞아. 그렇게 생각해 다. 알려주고 갈게. 짝수는 2의 배수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 2알파라고 많이 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잘 봐. 고은아.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4지. 그러니까 2알파 맞지? 근데 홀수 물어볼게. 1은 2에서 얼만큼 빠져? 3은 4에서 얼만큼 빠져? 5는 6에서 얼만큼 빠져? 그러면 딱 봐도 홀수는 짝수에서 얼만큼 빼면 돼? 답이야. 그래서 홀수는 2알파 마이너스 1이야. 왜? 잘 봐. 알파에다 1 넣어봐. 1. 2 넣어봐. 3. 3 넣어봐. 5. 알아서 홀수가 착착착착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짝수와 홀수는 짝수가 기준 잡고 홀수는 짝수에서 1씩 빠진 숫자들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가? 그럼 이제 방금 예린이가 말한 것처럼 선생님 저는 머릿속에서 알파, 베타 짝수 홀수라고 생각할게요. 근데 문제가 알파는 짝수고 베타 한근은 짝수고 한근은 홀수래. 이제 문제가 생기겠지. 나는 저 알파 짝수야, 베타 홀수야, 알파 짝수야 생각하고 문제 풀겠지만 마지막에 가서 실수가 항상 발생해. 그래서 애초에 깔끔하게 이렇게 두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지. 아셨죠? 자, 알파 플러스 2로 두면 안 되거든요. 그럼 알파가 뭐야? 짝수야, 홀수야? 그거 몰라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너 말대로라면 알파가 1이면 2 더하면 3 홀수 나오지? 나 알파가 2면 짝수, 베타는 또 4 나와.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약속을 쓰시면 안 돼요. 수학은 명확하게 짝수 홀수가 항상 써 있어야 돼. 이게 연속된 홀수면 연속돼. 그럼 똑같지. 잘 봐. 짝수도 어차피 다음 짝수끼리 몇씩 차이나 무조건. 홀수도 몇씩 차이나. 그럼 여기다 2 더하면 돼. 이거지. 1 넣어봐. 1, 3. 2 넣어봐. 3, 5. 알아서 연속하는 홀수 나오잖아. 그러니까 짝수와 홀수는 다 2씩 차이. 그럼 그 다음 건 짝수는 2알파 플러스 2. 그 다음 건 2알파 플러스 4. 다음 건 2알파 플러스 3. 이렇게 가는 거야. 2씩 커진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셨지, 하유라? 자, 마지막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153쪽입니다. 오늘 조금 타이트합니다. 오늘은 주간 테스트 보는 날인데 안 보고 이 토요일 날 볼 거야. 오늘은 진도부터 먼저 빼자. 자, 153쪽 한번 봐볼게. 이제 애들이 처음으로 욕하는 문제 유형이에요. 왜 이렇게 뭘 잘못 봤니? 잘못 보고 풀었다. 이런 문제 많이 나오지. 내가 잘못 보고 풀었어. 특히 뭘 잘못 보는지 아세요? 꼭 이상하게요. 근해 공식을 잘못 봐요. 꼭. 그런 문제 많아요. 여기 있는지, 여기 있잖아. 바로 302번에. 꼭 이거 학교 시험에 나와요. 학교 시험에 이대부분 이건 냈어요. 근데 아주 최근은 아니고요. 한 3년 전에 냈어요. 그래서 보시면 302번처럼 근해 공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b제곱 ac로 잘못 보고 풀었다. 그리고 301번처럼 개수를 잘못 봤다. 상수항을 잘못 봤다. 이런 거 해요. 그럼 얘들아, 잘못 봤대. 그럼 잘못 본 거를 건들면 돼, 안 돼? 안 되지. 어디를 보면 돼? 잘 본 거를 보고 문제를 풀면 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었어. 내가 C를 잘못 봤어. 나 이거를 모르고 D로 본 거야. 착각하고. C로 봤어야 되는데 D로 보고. 그럼 내가 물어볼게. 선생님, 2차 방정식에서 C를 잘못 봤어요. 그럼 너는 애초에 얘가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물어볼 거 있어. 우리 2차 방정식에서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A, B, C가 누구한테 한번 영향을 끼치는지 한 번만 말해볼게. 자, 그 2차 방정식 주고 근각계수의 관계 썼을 때 A와 B는 누구한테 영향을 끼치지? 두근의 합이야, 곱이야? 합. A랑 C는 두근의 합이야, 곱이야? 곱에 영향을 끼치지. 그럼 내가 물어볼게. 선생님, 제가 C를 잘못 봤어요. 그럼 너는 두근의 곱을 사용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C를 잘못 봤으니까 두근의 곱이 A와 C에 연관이 되어 있는데 C를 잘못 봤으니까 걔를 쓰면 안 되겠지. 그럼 잘 본 건 뭐야? 합은 잘 본 거잖아. 그럼 합 잘 본 걸 사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언니, 제가 모르고 B를 잘못 봤어요. 그럼 뭐 이용하면 안 돼? 합 이용하면 안 돼. 그럼 뭐 이용하면 돼? 곱 이용하면 돼. 그러면 301번 한번 봐볼게. 301번에 해수와 미나가 x제곱의 개수가 1인 걸 풀었어. 그래서 이렇게 생겼대. 나 이거 풀어야지 라고 했는데 이 새끼가 해수가 미안, 나 이거 잘못 봤어. 나 얘를 잘못 봐가지고 답을 막 구했더니 그게 뭐래? 마이너스 2랑 6 나왔다 이거야. 해수가 P를 잘못 보고 막 인수분해도 하고 막 답을 찾았더니 X가 뭐랑 뭐가 나왔다? 마이너스 2와 6이 나왔대. 그럼 내가 물어볼 거 있어. 해수야, 너 뭐 잘못 봤냐? 나 1차항 계수. 그러면 하유라, 누구한테 이 1차 계수는 누구한테 연관이 있지?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얘는 누구한테 영향을 끼치지? 합과 곱 중에? 합이지. 그럼 해수가 구한 합은 거짓말 수야? 참된 수야? 참된 수?
거짓이지. 그럼 걔 무시해 버려. 그러면 해수 입장에서 뭐는 확실한 거야? 곱은 확실한 거지. 그러니까 얘네 둘이 곱하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12가 나오겠네. 그게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두근의 곱이 뭐 나와? Q 나오는 거야. 오케이, Q는 해수 덕택에 구한 거야. 근데 미나는 아씨 너 1차항 잘못 봤어? 아 미안, 난 상수항 잘못 봤는데 나는 1차항 제대로 봤어. 그랬더니 미나 새끼는 해가 뭐가 나왔대? 1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2 나왔대.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i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 나왔대. 그러면 자, 미나는 Q를 잘못 봤어. 그럼 곱이 거짓말이니까 합은 제대로 봤을 거야. 그럼 합은 뭐겠어? 얘 갖다가 합은 제대로 찾자. 그럼 나 얘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 나와. 그게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P야라는 거야. 아, 선생님 그럼 P는 이겠네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두 명이 각자 잘 본 거를 이용해서 답을 찾는 거야. 잘못 본 건 버리세요. 해수는 1차는 잘못 봤으니까 곱이 중요한 거고 미나는 상수항을 잘못 봤으니까 합이 중요한 거야. 아, 그럼 너와 나를 합치면 올바른 식이 나오겠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2는 0이 처음에 잘 봤어야 되는 식이었다. 문제가 뭘 구해달래? 그랬을 때 원래 두근 이용해서 알파도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해달래. 이거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럼 두근의 합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선생님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예요. 제곱하면 4고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0인데 2 마이너스 2 곱하면 플러스 24입니다. 답은 28 이렇게 답을 찾겠죠. 그리고 답은 몇 번? 5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잘못 봤대. 그럼 그건 무시. 잘 본 거를 보면 돼. 단점이 나왔대. 단점은 중요치 않아. 장점을 살리면 돼. 그럼 단점은 알아서 묻히겠지. 수학이 어려워. 뭐 하면 돼? 수학 안 하면 돼? 아니? 아, 뭘 고개를 끄덕여, 씨. 내가 수학이 어렵대. 안 하면 돼? 아니지. 해야지. 근데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야. 알았지? 그럼 잡아. 302번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 2번 1교시. 1교시는 아니지. 한번 쉬는 시간 줄게. 쉬는 시간 그 대신 조금 길게 줄게. 미안하니까. 자, 302번 봐봐. 얘도 잘못 봤어. 근데 얘는 뭘 잘못 봤냐면 이 새끼는 근의 공식을 잘못 썼어. 야,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너 모르고 b제곱 마이너스 ac로 쓰면 어떡하니? 그랬더니 내가 근을 마이너스 2와 1을 얻었어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린 이런 생각해 보자고. 너 근의 공식 뭘 잘못 썼어? 나 원래는 여기가 마이너스 4ac인데 ac로 써버렸어. 그랬더니 내가 얘가 나온 거야. 그러면 일단 우리도 잘못 본 식으로 구하자. 뭐를? 합과 곱을 구해보자 이거야. 근데 합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소리야. 자, 해볼게. 하유라, 얘네들이 더해봐. 뭐 분해? 통분돼 있어. 뭐 분해? 2a 분해. 분자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b 더했어. 마이너스 2b.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인데 얘는 플러스니까 똑같으니까 없어지겠지. 그게 뭐 나와? 없어져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잘못 푼 근의 공식으로 합을 구했을 때 잘못 나온 합도 어때야겠어? 얘랑 같으면 되겠지.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냐면 내가 잘못 생각해서 푼 공식 갖다가 잘못 풀어서 나온 해를 이용해서 똑같이 같다를 이용하려는 거야. 이해가? 그럼 여기서 a분의 b는 지금 1이라는 사실에 나올 거야. 오케이. 이번엔 잘못 본 식으로 곱해볼게. 자, 고은이가 가볼게. 분모 곱하면? 자, 위에는 딱 봐도 합차지. 그럼 합차면 요거 제곱에다가 요거 제곱하면 당연히 루트가 사라지겠네? 그럼 빼보래. 그럼 b제곱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사라지고 a 하나 사라지니까 4a분의 c가 나와. 그게 뭐 나오겠어? 잘못 생각한 공식 갖다가 곱을 구했는데 잘못된 답이 나왔으니 잘못된 답도 곱해서 같다라고 두자고. 그럼 여기서 a분의 c가 뭐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거야. a분의 c가. 이해가? 근데 우리 a분의 b, a분의 c 이거 꼭 뭐 같지?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합이랑 곱 같지? 그럼 잘 봐. 문제에서 뭘 찾아달래? 원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선생님 그럼 찾았어요. 얘는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고 얘는 알파 베타예요 라고 쓸 수 있겠지. 근데 조심하실 거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 어떻게 찾지? 마이너스 a분의 b지. 근데 얘는 a분의 b가 1이니까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자, 문제가 뭘 구해달래? A분의 C가 마이너스 2에 4a분의 C가 마이너스 2죠. 그럼 양쪽을 바보 아니야. 4를 곱했어야지. 4를 곱하면 a분의 C가 뭐나? 오케이. 이게 알파 베타지. 그럼 시작할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자, 이거 또 곱셈 공식이네. 자, 알파 플러스 베타를 3승하래. 마이너스 1. 두근의 곱 마이너스 8. 그럼 플러스 24인데 얘가 있어. 마이너스 24. 문제가 뭐? 그냥 그 값 좀 구해줘. 답은 마이너스 25. 이렇게 나와. 자, 다시 한 번 더. 얘랑 좀 푸는 원리가 달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선생님, 제가 개수를 잘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라? 잘 본 거를 이용해서 답을 찾자야. 그래서 해수는 1차항을 잘못 봤으니까 감사합니다. 곱 이용했어. 미나는 상수항을 잘못 봤으니까 합을 이용해서 1차항을 찾았고. 근데 얘는 공식을 잘못 생각해서 공식을 틀린 걸로 틀린 답이 나왔어. 그럼 어쨌든 공식 틀린 거 갖다가 합 구하고 공식 틀린 거 갖다가 곱 구하면 공식 틀린 거로 나온 근의 합이고 그 공식이 틀려서 나온 근의 곱을 이용해서 똑같이 풀면 된다 이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